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문과인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여기 중심으로 해서 전투기 엔진을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은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좀 구체적인 뭐 타임 스케줄이나 아니면 뭐 성능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KF-21 전투기 그리고 KF-21 전투기와 함께 움직이게 될 무인 전투기에 탑재될 약 15,000파운드 포스 이상급의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2029년 그 다음에 2037년쯤에 이제 실물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만든 모든 전투기들은 외국산 엔진, 정확히는 이제 미제 엔진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생산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수입하게 되니까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엔진 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게 되면서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막대한 손해가 있고 그 다음에 국산화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신 분 계신가요? 기계공학의 꽃이라고 하죠. 그렇죠. 엔진 분야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전투기급 엔진이라고 하면은 일반 엔진과 가장 큰 가스터빈 엔진들하고 네. 가장 큰 차이점이 뭐겠어요? 결국 내구성이에요. 네. 이 부분을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국가 또 그리고 만들어내는 업체 다섯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많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런 엔진에 대한 10여 년 이상을 OEM으로 우리가 생산을 하고 제조를 해온 업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업체는 네. 정말 이것도 획기적인데 발전용 가스터빈 엔진을 설계부터 그걸 제작하고 시험, 운용까지 해서 보통 이런 발전기용 가스터빈 엔진도 해외에서 다른 또 입찰에 참여하려면 8,000시간 이상 운용을 해야 돼요. 근데 벌써 1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12,000시간이 넘어갔답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업체는 독일의 지멘스 이상의 동등한 그런 업체가 된 거죠. 그런 양대 산맥을 대한민국이 갖고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겠죠. 네. 기계공학의 꽃이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이 부분이 어렵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이것을 전투기급 엔진을 개발할 수 있다 하는 수준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이게 진짜로 그렇게 되기는 50대 50인 50대 거예요. 50.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응원은 합니다만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아니죠. 다시 얘기하면 믿고 있죠. 믿고는 있는데 그것의 결과는 사실 장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2037년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십몇 년 있다가인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엔진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거는 뭐 비행기가 뜨는 순간부터 하나의 명제였었고 그다음에 이 엔진을 국산화하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고. 뭐 엔진은 아니긴 한데 예전에 아르헨티나에 FA50을 팔려고 했을 때 그때 아르헨티나와 싸웠던 영국이 자기네 탈출용 시트 때문에 방해를 해서 결국 수출 못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엔진도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 가능하죠. 신뢰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많지가 않고 또 미국의 유명한 제너럴 일렉트릭하고 프렛 앤 휘트니 이 두 개 양대 산맥의 회사들의 엔진은 정말로 신뢰하기 때문에 많은 파워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FA50이나 KF-21을 만약에 수출한다고 네. 했을 때 우리가 미국이 원하지 않는 그런 적성국 또 우리의 적성국이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국가에는 팔지 않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원하는 국가와 미국이 원하는 국가는 다를 수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엔진의 국산화가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못 파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 독립을 해야 되는다. 근데 능력이 안 되면 할 수 없죠. 그렇죠. 네. 스웨덴처럼 예를 들어서 스웨덴처럼 JS39를 원하는데 판다 하더라도 미국이 거절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만약에 엔진을 독립하면. 근데 이게 가시권에 와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는 유무인 복합 운영을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항공기를.
그런데 무인 전투기나 무인 정찰기 또는 무인으로 움직이는 모든 드론들을 엔진을 국산화한다 그러면은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이 엔진은 더더군다나 쉬워요. 유인이 아닌 무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내구성은 좀 떨어뜨려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더 자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미국보다도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OEM에서 생산을 자체 대신해주고 생산되니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엔진의 독립은 너무도 중요한데 이것이 가시권에 왔고 앞으로 더더욱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보이는 게 네. 앞서 사회자분께서 15,000파운드 포스 네. 이상의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전투기급의 터보젯 엔진입니다. 중형 전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이거를 엔진 코어를 제대로 설계해서 그것을 제작해서 개발에 성공해낸다. 그리고 내구성도 뛰어나다 하면 여기에는 무궁무진한 어떤 효과가 있어요. 파생 기술들이.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요. 민항기 엔진도 터보팬 엔진을 거의 유사해요. 원리는. 그렇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터보 샤프트, 네. 터보 프롭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회사, 두산 에너빌리티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한테 거는 밀리터리 매니아로서의 기대가 정말 커요. 그러니까 이 엔진 프로토타입이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서 공개가 돼서 주목을 좀 받았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주목이 되는 거고 얘네들이 이걸 만들 수 있겠어? 라고 하면은 아무도 관심이 없겠죠. 근데 판버러 에어쇼에서 상당히 많이 주목을 끌었거든요. 태 기자님은 판버러 에어쇼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저는 주 무대가 미국이기 때문에 예, 판보로는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투기에 대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러면 진짜 궁금한 게 우리가 이렇게 15,000파운드 포스 이상의 엔진을 지금 개발을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개발이 성공하면 이 다음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두 개 회사 공이 내세우고 있는 게 말은 15,000파운드 포스급 이상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보기에는 복합 추진 엔진, 그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세대급의 전투기에 해당하는 슈퍼크루징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을 F414에 준하는 크기의 엔진 크기에 맞춰서 개발하는, 그게 가장 궁극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들으면은 야 이거 지금 울컥해지네요. 걸음마도 못 걷고 있는데 이거 가능한가 하는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설계 부분에 있어 또 제작 부분에 있어서는 탑급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 내구성을 키우기 위한, 그러니까 TIT라고 그러죠. 그 연소실의 온도, TIT 온도 수준을 지금 전 세계 최고 수준은 1800K, 그러니까 섭씨로 보면 거기 275도 빼면 얼마예요? 뭐 대충 그림 나오잖아요. 네. 1575도, 그러니까 1600도 이상, 섭씨 1600도 이상을 견디는 그런 내구성, 내연 재질을 개발을 해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해냈다는 얘기죠. 제가 듣기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한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고, 그렇다면은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것을 엔진을 처음부터 15,000파운드 포스 이상을 개발해낼 수가 없으니 우리가 차근차근 갔죠. 5,500파운드 포스를 일단 개발했고 완전히 시험해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그거에 대한 양산 엔진이라고 하면은 그 무인기들한테 들어갈 거예요. 지금 로얄 윙맨으로 우리가 지금 시험 삼아 하고 있는 모든 기체에 들어가고 양산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전한 게 8,500파운드 포스예요. 근데 이것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입찰을 한 게 이제 두 개 회사에다가 이제 입찰을 방사청에서 낸 게 40파운드 포스예요. 자, 이게 뭐예요? 단계적으로 가잖아요, 지금. 조금씩 파워가 올라가네요. 예, 그리고 관련 기술들도 사실을 10여 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2037년이라고 하지만 그런 타임 스케줄은 그게 늘어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빨라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책정한 거고, 정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그 목표를 이루는 시점은 블록 2를 양산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가시권에 와야 돼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렇죠. 그다음에
이 엔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 내지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앞서 얘기한 6세대급 이상의 네. 전투기 슈퍼 크루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엔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37년 내지는 2040년까지 가야겠죠. 근데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 타임 테이블이 좀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얘기만 들으면 되게 희망적이고 잘 풀릴 것 같긴 한데 이게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잘 모르는 분야, 특히 아까 엔진의 막 고열 1600도면 제가 알기로는 그 도자기가 가마에서 구워지는 그 온도거든요. 근데 그게 1600도 선도 아니에요? 1300도 정도. 네. 그 정도의 엔진의 열을 몇 시간 동안 계속 내는 게 버티려면 합금 기술서부터 막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박 의원님 보시기에 야, 요거는 진짜 아무리 희망적으로 봐도 쉽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그 연소실 안의 온도를 견디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엔진의 성능은 바로 결정이 됩니다. 그것을 실현한다고 하면은 적은 양의 연료를 가지고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반면에 아예 동일한 양의 연료를 가지고 엄청난 추력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기술의 키인데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기술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지어 시토류를 거기에 집어넣지 않고도 그런 정도의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적어도 실험실에서는 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실험실을 떠난 실제 제품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지켜봐야겠죠. 아예 시작도 못하고 꿈도 못 꾸는 나라들이 엄청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재료공학에 있어서의 엄청난 기술적인 우위는 미국과 일본이라고 알고 있는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방금 얘기한 그 수준에 올라와 있고 미국도 그 수준 바로 전 단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F119라는 엄청난 엔진을 개발한 국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IT 온도 수준은 조금 아래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봉은 TIT 온도 수준으로 1600도를 견디는 섭씨 1600도를 견디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도 거기에 근접해 있다. 후보 국가 중에 하나다. 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을 들으니까 문과인 저도 일목요연하게 저도 설명이 될 문과예요. 정도로 근데 그 태 기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지내면서 뭐 본인은 뭐 공군과는 별로 친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관련해서 혹시 들려줄 얘기 있나요? 공군하고는 친한데 공군 쪽 무기 체계와 친하지 않아요. 정확히는 공군하고는 친합니다. 공군하고는 친하고 부르면 오니까. 그렇죠. 요새는 다영역 작전이기 때문에 공군하고 친해야 돼요. 그죠. 기본적으로. 일단은 저는 큰 그림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엔진을 개발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과 시간 그리고 노력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실패할 확률도 꽤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항공기 그러니까 이 지금 전투기급의 엔진을 개발한 적이 없는데 지금 왜 개발을 하자고 결정을 했느냐를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방사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전투기 엔진을 개발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KF-21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하다라는 시점에서 이제 엔진이 개발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문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주제가 있으면 저는 제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서 주변에 제 인적 자원을 이용한다. 이번에 뭐 말해도 되겠지만 카이다의 이상민 박사가 주로 제 이과 깨돌인데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저 문과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 기준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아니 뭐 미사일도 만들고 유도탄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뭐 배도 만드는데 왜 항공기 이 엔진은 못 만든 거야? 라고 했더니 얘야 못 만든 게 아니라 안 만들고 있었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기술은 다 있어. 그런데 수지 타산이 맞아야지. 근데 이제 이걸 만들면 되겠구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이겠죠. 그래서 이 엔진이 나중에 개발이 되면 슈퍼크루징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금은 스텔스 기능이 확실하게 갖춰지려면 저피탐성이 엔진에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가겠다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은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이런데 그러면 이런 국민적인 지원이라 이런 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요새 국민들이 KF-21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지금 사업이 쭉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능력과 그다음에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건데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이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리고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이게 대한민국이 21세기 얼마나 날 수 있을까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보게 된 지점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두 분 혹시 하실 얘기 또 있나요? 굉장히 핵심 분야의 국가급 기술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거기에 올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자원도 없고 뭐 이런. 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어느 분야에 있건 정말 뛰어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걸 상상을 못했어요. 아주 어릴 때는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엔진을 만들 수 있다니 이렇게까지 간 거거든요. 더군다나 앞서 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의 경제까지 이룰 수 있었어요. 이거의 가장 큰 이유가 KF-21 우리 자국산 전투기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무궁무진함과 동시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엔진 코어 부분을 이 부분 지금 현재의 터보젯 엔진을 제대로 만들면 터보팬, 터보프롭, 터보샤프트 이와 관련된 수많은 항공기들한테 들어가요. 그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두산 에너베널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우리가 GE한테 OEM으로 해가지고 야 쟤네들은 이만큼 수익을 받는 우리 요맨 그렇게 많이 우리가 생산을 했는데도 요만큼 수익을 받고 그 아주 핵심 기술은 아예 주지도 않아. 오기가 생긴 거죠. 그런데 주판 하나를 두들겨 보니까 이제부터 문감이다. 주판 하나를 두들겨 보니까 이거 괜찮거든. 야 그럼 우리가 직접 개발해서 먹고 살 수 있어. 라는 결론이 도달했고 이 부분은 혼자만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국가를 움직이는 데서 또 ADD 핵심 기술 파트를 맡고 있는 연구진 분들하고 상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분들 그 물밑에서 또는 연구실에서 열심히 그렇죠. 하시는 그런 분들 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응원하고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려야 되겠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뭐 네, 좋습니다. 마지막에 네, 이제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네, 우리 태 기자님도 또 하실 얘기. 네.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처음에는 희망을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에 그렇죠. 대해서 말씀을 네. 드릴 겁니다. 처음에 우리의 항공 사업이 어떤 수준이었냐면은 본체 정도를 조금씩 만드는 수준이었습니다. 엔진, 항전 장비 이런 거 다 꿈도 못 외국에서 꿔요. 네. 사가지고 와서 그냥 끼워넣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안 파니까 항전 장비를 그럼 개발해볼까? 또 성공을 시켜요. 네. 희한한 민족입니다. 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국산 항전 장비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아직 심장은 외제야. 근데 이제는 엔진을 개발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발전을 계속 스텝을 밟아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인원들이 정말 피땀을 흘리고 사투를 벌여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만 대단한 해도 일이죠. 엔진이 만에 하나 실패를 해도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 성공적인 발자취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고요. 네.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건 뭐 아주 큰 문제는 아니지만 요새 좀 보이고 있는 게 KF-21도 그렇고 다른 방산이 좀 치고 나가니까 이 주식 투자 세력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네. 이상한 이야기를 흘리면서 헛소리들을 네, 오정보와 역정보를 자꾸 흘려요. 그러면서 밀리터리 매니아들 분 중에서도 일부도 그쪽으로 이렇게 싹 쓸려가시는데 우리가 그런 것은 조금 잘 주시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밀리터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주식 투자하려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뭐 그런 지점은 태 기자 얘기대로 잘 우리가 보고 응원할 건 응원하고 그다음에 주의할 건 주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전투기 엔진 얘기하니까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웅장해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관련 뉴스나 이런 게 전해지면 저희가 또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